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5일 부산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국 곳곳에서 홍역 환자가 늘었는데 보건당국의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의 김동근 감염병 대응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창 바쁘시겠어요. 지금 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환자는 3월 6일부터 부산의료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되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좀 상태를 관찰하게 되나요? 네, 당연히 병원에서는 하루에 4번 이상 이제 예. 환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우 평온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역이 부산도 그렇지만 올해 1월에 보면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경기도 거의 30명 가까이 발생을 했고. 홍역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입니까? 네, 홍역은 이군 감염병이고요. 예. 매우 전파력이 높은 질병입니다. 홍역은 이제 감기와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해서요. 예. 기침, 콧물, 발열, 피로감 등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한 3, 4일 정도 시작되다가 예. 얼굴이나 목부터 좁쌀 같은 발진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매우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진단 검사 없이도 임상 증상만으로 확신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잠복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잠복기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홍역 잠복기는 다른 병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발진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 이제 매우 접촉하고 난 다음에 7일에서 21일 사이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7일에서 21일 사이에 발진. 그러면은 잠복기가 이제 일주일에서 3주 정도 되는 거네요. 네네. 상당히 기네요. 네, 좀 깁니다. 지금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까지 베트남에 체류하다가 네네. 귀국한 걸로 나왔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접촉했을지가 좀 그게 좀 관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홍역 같은 경우에 과거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또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갑자기 또 홍역이 이렇게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 이제 환자분이 예. 3월 5일날 발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홍역의 전파 기간은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 머물렀다고 해도 그 이전에는 이제 접촉을 해서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이제 최근에 홍역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나 이제 브라질 같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 미비하고 예. 감염 관리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교류가 늘어나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유입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한 일부 선진국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예방 접종률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나라에서도 조금 좀 유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홍역 발생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제 2018년도에 WHO의 발표에 따르면은 예. 22만 9천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이제 WHO가 발표했습니다. 이 홍역은 그러면은 어릴 때 어차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만 한 번만 받으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홍역은 예방 접종 효과가 좋은 병이고요. 예. 1회 접종으로도 이제 93% 이상은 면역력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2회 접종을 모두 맞으시면 99% 이상을 획득합니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역이 워낙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예. 인구 집단의 95%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지 이제 홍역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회 접종을 권유합니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니까 성인들의 감염병 발생이 5년 새에 52% 증가했다, 이런 자료도 나와 있긴 하던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어쨌든 감염의 가능성은 그게 배제할 사실 수는 없겠네요. 우리나라도 워낙에 급격하게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홍역을 2회 접종을 한 게 1997년 이후입니다. 97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1회만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예. 그 세대들이 지금 20대, 30대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보다 면역력이 조금 취약합니다. 또 아예 또 나이가 많으신 40대, 50대 분들은 예. 어렸을 때 걸렸기 때문에 면역력을 획득하고 있는데 지금 20대, 30대 분들 그리고 이제 접종이 1회만 되는 한 1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이 조금 면역력이 취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역을 앓은 적이 없고 또
그 예방 접종을 한 번만 한 세대들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맞아도 괜찮겠어요? 네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이게 항체 검사라고 해서 면역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검사를 하고 접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접종을 하셔도 되고, 왜냐면 어차피 소요되는 비용 비슷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하셔가지고 20대 30대 분들은, 왜냐하면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시니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 음압병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기숙사 있습니까? 명단과 교직원 명단을 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 뭐 기침, 발열,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에게 즉시 통보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매일 기숙사를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전체 인원이 학생, 교직원 모두 합해서 350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확인은 하시지만은 그 동선을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이제 홍역은 워낙에 접촉자가 많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홍역 개개인한테는 그렇게 치명적인 병이 아니거든요. 전파력이 워낙에 높아서 문제가 되지, 개개인한테 치명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 감시라고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단지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매일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홍역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 체계가 좀 갖춰졌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의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부산광역시 의사회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의료기관 내 전파를 막고 진료에 최선을 다하달라, 이런 일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9 구급대원 그 구조구급과랑 환자에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 공유회를 하고, 또 이제 지난 2월 달에고 이제 저희가 17개 선별 진료소를 구군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선별 진료소 관계자분들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집합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시민분들께 또 조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역도 바이러스로 봐야 됩니까? 예,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바이러스라고 음압병실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홍역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침하면 이 침방울이 튀잖아요. 이제 그게 비말 감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실 호흡기 감염은 비말 감염인데, 홍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말이 증발하면서 아주 미세한 알갱이가 떠다니는 이제 공기맥의 감염, 이제 공기를 통해서 가까운 데가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서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이나 메르스 같은 질병은 이제 음압 격리실을 해서 그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음압병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음압병실은 현재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다 갖추돼 있고요. 이제 국가 지정 음압병실로 부산대와 부산의료원에서 각각 5실씩 운영하고 있고, 또 뭐 거점 의료기관인 동아대나 고신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몇 곳으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20개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00개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도 전국적으로 이제 음압병상 확보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확충이 됐습니까? 많이 확충됐습니다. 의료법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음압병상이라는 것이 병상만 있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병상을 관리해 줄 그 팀이 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저희 환자가 입원해 있는 부산의료원이나 부산대 같은 경우 그 팀워크가 잘 짜여 있어가지고 환자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가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보건소나 좀 보건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죠?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해외여행, 특히 이제 해외에서 대부분 유입돼서 오기 때문에 해외여행 한 달 전에, 가급적이면 한 달 전에 2차례 접종을 모두 다 받으시는 걸 권유하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열흘 전에 한 번이라도 접종을 하시면 그래도 매우 많은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염된 확률을. 특히 그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저개발 국가는 일단 홍역이 다 돌고 계신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접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70여 개국이기 때문에 사실 아예 그냥 한번 나가실 때는 접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홍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역시 해외 여행할 때는 다른 질병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황열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뭐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홈페이지를 가시면 해외 여행 시 주의에 대한 감염병이나 국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그 환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새학기가 되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기 아닙니까? 이런 시기가 특히나 홍역이나 이런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어떤 식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지난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신학기에 집단 생활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감염병으로 수두,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을 들었습니다.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1월 16일 날 유행주의보가 발생하고 독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독감입니다. 독감이 이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아직 유행주의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독감이 이제 두 번째로 한 4월 달쯤에 한 번 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또 1세부터 12세까지가 다른 연령보다 좀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아원 학생들이 좀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질문 드린 거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병원에서의 그런 접촉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병원 의료진과 그 병원 내원객들 명단도 저희가 확보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항상 강조되는 게 손 씻기가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겠네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손 씻기. 이제 손 씻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 들어오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이나 구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와 이제 코에 있는 코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나 구강을 위해서 들어오는 경로를 이제 예방 위해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기,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기를 강조하고 또 이제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마스크 착용은 본인이 하는데 특히 이제 본인이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침을 하실 경우 이제 소매에다가 기침을 하는 기침 예절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은 사실 항상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기 힘드니까 아프신 분들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게 참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교육 현장에서의 그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도 많이 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광역시하고 이제 저희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매달 학교에다가 교육청에 주의해야 할 감염병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교육청과 이제 회의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감염병에 이제 1군, 2군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홍역이 2군이고 1군에 뭐 장티푸스가 들어가 있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이제 1군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같은 아까 말했던 이제 입으로 통하는 수인성 매개, 식품 매개 감염병이 1군 감염병으로 되어 있고 2군은 약간 좀 다양한데 2군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전파력이 높고 많이 도는 뭐 수두, 유행성 인하선염, 홍역, 풍진 이런 예방접종 감염병이 2군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3군은 다양합니다. 결핵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이제 보통은 만성 감염병이 3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급성 감염병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3군은 다양하고 이제 4군은 메르스, 그다음에 에볼라 같은 신종 감염병이 4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분류가 워낙에 오래된 수십 년 이상 된 분류가 가지고 사실 요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통과가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시행할 예정인데 그 1급, 2급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제일 급한 바로 대응하는 1급 감염병, 24시간 이내에 대응하는 2급 감염병 급수로 이제 감염 분류 체계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1군, 2군은 중요도가 아니라 그냥 원인별 종류별로 그냥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군요. 그러면 1군, 2군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별도의 군별 대응책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염병 자체에 대해서 따로따로 네, 대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 시절이나 이런 위생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예. 일군 감염병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 일군 감염병은 예전만큼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메르스나 에볼라 같은 사군 감염병이 더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감염병 체계를 이제 바꾸기로 중앙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그 감염병이 확산되고 발생을 할 때마다 제일 바쁜 장본인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네. 저희 직원들 모두 다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홍역이 종식될 때까지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